안녕하십니까, 강탁입니다. 자, 2014년 11월 29일 자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엉뚱생뚱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제주경마에서 999를 적중을 시키면서 대박을 일궈냈고, 또 일요경마, 토요경마, 부사경마 할 것 없이 평균 이상의 적중을 보여줬고, 다적중 면에서도 뭐 전문가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강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완벽한 대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주도 또 한번 멋진 대승을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이면 적중, 자, 뭐 999면 999, 뭔가 고민을 하고 하는 예상이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 홍수시대가 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옥석을 가려, 어떤 전문가가 자기와 사대가 맞고, 또 어떤 전문가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전문가가 뭔가 고민을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색출을 해서, 자, 여러분과 이 전문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얘가 잘 맞췄다고 이쪽으로 휙 가고, 저 사람이 잘 맞췄다고 저쪽으로 휙 가고, 이러다 보면은 엇박자가 일어나서 머피의 법칙처럼 내가 갈 때마다 못하고, 또 내가 또 그 사람 예상을 듣지 않으면 또 완전히 대박이 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를 선정을 했다면 그 전문가의 특성을 잘 알고서 그 전문가와 어떤 호흡을 일치하는 게, 그 최소한 그 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 전문가를 선정을 하고, 뭔가 고민하는 예상과 지금 시점에 맞는 그런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마가 한때는 정보 쪽으로 치울었고, 요 근래에 또 한때는 조교가 최고였고, 한때는 복귀가 최고인 시대가 있었는데, 다 그런 것도 일순간이에요. 뭔가 그런 건 종합적인 예상, 하나의 경주를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종합적인 예상을 할 줄 알아야지, 단편적인 예상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버티기가 힘듭니다. 조교 하나만 갖고 버틸 수도 없는 거고, 복귀 하나만 갖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는 기본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착안을 하셔서, 자,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뭐 강타 열심히 하니까, 뭐 또 생각하는, 고민하는 예상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출주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월말 경마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일요일날은 브리드스컵 대상 경주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자, 부산의 기수들이 또 올라와 있는 실정이고, 또 전반적인 편성 자체도 중배당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자, 이번 주 월말 경마 역시 강타가 강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강타 뭐 오늘 최선을 다하는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토요경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 고! 시작합니다. 자, 토요주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권 마리오 경주로서 총 12두가 출전하는 경주. 아, 오래간만에 박시천이가 나왔네요. 이야, 오래간만입니다. 박시천 기수 뭐 말을 잘 타든 못하든 또 안 나오면 궁금한 게 또 경마인이 아니겠어요? 7번 이 통일대방이란 마필.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가장 우윗구비를 형성하고 있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출전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빠른 편성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에서 열심히만 타면은 이번 포에버 리더가 있긴 한데, 의외로 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7번 통일대박은 등짝이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을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8번 브레그먼도 사실 안 될 이유는 없지만 이 편성에서는 전 안 보고 싶고, 오히려 9번 흑진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재밌습니다. 요즘 기박수 마방도 거의 뭐 총체적 난국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방에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9번 흑진주는 이 편성에서는 안 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자체로 보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9번 흑쟁주 같은 마필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입상권 진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신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10번 야오 스카이캣이라는 마필이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진입 불량을 보여서 취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행검사 때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통과를 했기 때문에 10번 이 야오 스카이캣이란 신마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 또 안쪽 게이트에 1번 이 프라이스톰이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6천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인데 DDB 열통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편성은 1번 프라이스톰, 7번 통일대박, 9번 흑진주 이상 3두의 현군 성장마와 신마 중에서 10번 야오 스카이캣이 가장 나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편성에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혈통적 기대치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오래간만에 출전한 박시청 기술을 선전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데뷔전시 탐색 일관을 했던 1번 프라이스톰이 가장 그래도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체중만 당일 줄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1번 프라이스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을 놓고 배팅하는 전략이 괜찮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1번 프라이스톰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치를 가져보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입니다. 자, 나는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접전 양생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배팅권의 충마로는 당연히 9번 비오바람이란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시 보여준 능력, 또 주행검사시 보여준 능력,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뭐 거의 강축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데뷔전시 1200에서 보여준 능력이 워낙에 특출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시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어쨌든 9번 비오바람은 배팅권의 거의 충마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후착입니다. 후착은 누구로 가져가느냐인데 1번 대돌풍도 재검시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재검시 모습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외의 다코스 역할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요 마필이 과연 어떻게 뛸지. 강남 세투기가 지난주에 배당을 갖고 뻥 하고 터뜨리고 들어왔는데 그 경주에 함께 출전을 했던 마필이에요. 1번 대돌풍도 어느 정도는 이변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조심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2번 럭키이글. 요 마필도 사실상 능력만 놓고 본다면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아직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라서 한 번 더 지켜보고 싶고,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은 3번 스마트에어입니다. 자, 3번 스마트에어가 사실상은 이제 지난번 경주시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워낙에 이제 강한 편성을 출전을 해서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고도 사실상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이지 걸음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마체가 조금 작아서 훈련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다소나마 흠이긴 한데 저는 뭐 3번 스마트에어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자, 이게 7번 리틀 브라운입니다. 요 마필도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죠. 9번 비오바람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7번 리틀 브라운이 총알같이 문세영이가 때리고 나갔다. 그러면 9번 비오바람이 선행을 못 갔을 때 9번 비오바람은 선입이 되겠느냐. 요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7번 리틀 브라운은 선행을 못 가면 부러질 공산이 있고 반대로 9번 비오바람은 선입을 쓰더라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리틀 브라운의 선행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노크로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끝으로 10번 원더드리머입니다. 원더드리머가 안 팔릴 것 같은데
팔릴까요? 제가 보기엔 안 팔릴 것 같아요. 7번 리틀 브라운이 워낙에 세게 팔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스마트 에어가 팔릴 거고, 10번 원더 드리머가 팔리는데, 요 중에서 이제 한 마리를 빼고 가야 돼요. 한 마리를 빼고 가야지 강축이 있으니까 두 방으로 때려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저는 3번 스마트 에어는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비오 바람에 3번 스마트 에어 막권을 가장 그래도 세게 보고 싶은 막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는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배팅 승부처, B급과 A급 승부처로 나눴는데, 자, 배팅, 그 중에서 B급 중에서는 배팅 승부처와 그냥 B급 승부처로 또 나눕니다. 그럼 A급은 한 경주를 적중을 하더라도 완벽한 상황이 나는 그런 경주, 배당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A급으로 선정을 하고, B급 배팅 승부처는 배팅을 꼭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급 승부처는 강도가 조금 그거보다 낮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단계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A급 승부처를 좀 잘 맞춰서 그런지 어쨌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력비승의 신마와 현금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입니다. 자, 일단은 어느 마필이 가장 낫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11번도 괜찮죠? 나이스 앵굿도. 근데 2기의 등짝이에요. 2기의 등짝인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추인형 모두 경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시 지난번에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입니다. 거리가 1000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순발치고는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시 12번 나이스 앵굿이라는 마필, 요 마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뭐 2기의 등짝이라서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안쪽에 뭐 2번 동천 아티스트가 있고 또 신마 중에서는 3번 모두와 보아라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뻗팅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덜 팔릴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22번 나이스 앵굿은 이 편성에서 꼭 한번 봐줄 수 있는 마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0번 일진선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번 나이스 앵굿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번 나이스 앵굿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데, 요 경주는요 은근히 제가 보기에 배당이 나옵니다. 분명히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고 숨어있는 보병권 전력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와장창 배당이 터지면서 이변 연출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첫 번째 승부처이지만 배당의 가능성을 강하게 놓고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저께 부산경마 때부터 제주경마는 모현진 위원이 그 제주경마 4기 기수 출신인 모현진 위원하고 같이 찍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경마는 제주경마하고 토요경마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토요경마 방송만 하고 제주경마는 모현진 위원하고 함께하는 그 방송을 따로 녹음을 해놨으니까 그 방송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경마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모현진 위원하고 같이 찍기 때문에 그걸 따로 연결을 시켜놨다는 점, 따로 방송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도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금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현금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잠재력을 보유한 신마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경주예요. 그나마도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4번이 다이아 축제가 그래도 가장 나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이 마필도 연성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줘서 이번에 감량 기술인 정정희 기술을 개선을 시켰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전개나 뭐 능력상 4번 다이아 축제가 그래도 그나마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신마 중에서는 괜찮은 말이 좀 보이네요. 자, 6번이 노열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터널 챔피언의 부마. 옛날 그 10조에 있었죠. 이터널 챔피언이라고. 그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이터널 챔피언의 자마인데 요 마필이 이제 안말치고는 체구가 굉장히 큽니다. 500kg가 넘는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6번 노얄스타는 조금 뛸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뛸 것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6번 노얄스타 이 편성에서도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요주의가 필요한 그런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인데 이 7번 승성캐걸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요 마필은 청해만 해요. 청해만 해서 한 번 정도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싶고, 9번 소박한 인생도 주행불량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검증이 좀 덜 된 마필이라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요 편성에서는 6번 노얄스타라는 마필과 자 여기에 4번 다이아 축제 이 두 마필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 이제 7번 승승캐걸이라든지 9번 소박한 인생 이런 마필들이 주행검사 능력을 괜찮게 보여줬던 마필들인데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3번 모두 뒤에도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6번 노얄스타와 4번 다이아 축제 정도의 고민을 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5 기본적으로 갈춘한 충마의 후착 혼전 양상인데 후착도 어느 정도는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완벽한 충마가 있죠. 바로 5번 지상제일의 필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야 뭐 누구든지 이의를 걸지 않을 정도로 이미 주행검사와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 자체가 워낙에 출중했습니다. 워낙에 출중했고 또 그 능력 자체를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지상제일 대표는 뭐 이 편성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후착만 찾으면 되는 경주인데 신바들의 전력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낫냐? 일단은 10번 퀸앤파이어입니다. 자, 이 두 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행력과 추임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는 그 능력의 완결판을 보여줄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10번 퀸앤파이어는 무조건 배팅권에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에 또 2번 달려라 강정입니다. 자 요즘 그 장추열이 기수에서 한번 장추열 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야 말 잘 타대 요즘이요. 아주 이 기세가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선행마도 그냥 경합을 불사하면서 그냥 막 패 죽일 듯이 그냥 나는 쌍이다 그러면서 그냥 입구랑 같이 붙여서 때리는데 입구가 겁을 내더라고. 입구는 도망가고 장추인이 쫓아가서 나는 대가리다 이러고서 쫓아가는데, 야 무빙마도 굉장히 잘 타고 또 요즘은 뭐 인기마을 기수가면 또 인기마의 입상률도 굉장히 높고 장추열 계속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일치월장된 기성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능력을 아무리 못하는 기수에 대해서 저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기수가 어쩌고 저쩌고 기수 세계를 어쩌고 저쩌고 맨날 안 태워준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아니 장추일처럼 이렇게 하면 일치월장대 되는 거야. 아니 뒤집어 까면 반대로 얘기해봐. 마방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 아니 그래서 자기가 때려서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건 핑계야. 말 못하는 사람이 맨날 핑계. 국립묘지가 막 이름 없이 그냥 명예롭게 안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 다 장렬하게 전사를 했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편성은 일단 5번 지상제일에 빼 10번 퀸앤파이어를 단통 승부를 하고 2번 달려라 기적 강적. 뭐 요즘 장추열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려고 일부러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있죠. 바로 이 11번 예, 스마트 타임이라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지 여부가 1차적인 숙제인데 13번 보자로도 빠르고 9번 포비선너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의 선행력이라면 뭐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이제 김동균 마방도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 마필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던 마필이라서 김동균 조교사가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이 52조 말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옛날 52조 박원동 마방의 마필들을 많이 받아서 그 마주님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마주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균 조교사는 세참뛰기 기수 바로 졸업하고서 바로 갔기 때문에 또 나이가 어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나이 드신 마주님들하고의 융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마필 수두개 애를 먹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별 볼 일 없는 말을 갖고서 그렇게 좋게 만드는 거 맨날 태산마루 같은 거 때렸잖아요. 열심히 만들어서. 그냥 박수를 보내줍니다. 어찌됐든 김동균 조교사도 참 열심히 했다는 거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마주님도 그 공을 또 인정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기수 시절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또. 기수 시절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교사로서의 김동균 조교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보기에도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6경주 11번 스마트 타임 문세영 등장인데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조용한 승부처의 필수 안창마. 자 이 경주는 적중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다른 욕심 안 내고 무조건 적중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이제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도 나름 걸출한 충마가 있는데 후착은 완전히 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런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변 연출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축이야 4번 대구나 아니겠어요? 뭐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충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 마필도 데뷔전과 주행검사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뭐 이 편성에서 그야말로 묻지마 대가리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누구나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냥 후착으로서 한 마리 정도를 추천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아직까지는 지구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어차피 이번 편성에서 빠른 마필들은 없거든요. 아주 빠른 말들은 없어요. 이 대군항의 선행을 가든 아니면 11번 애프터 포먼스가 선행을 가든 요런 정도의 빠른 마필들만 있지 아주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2번 영왕공주라는 마필 한창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긴 한데 출전만 대부분이 지구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나름 정계 이점을 갖고 선전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꼭 한번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 마필들 중에선 또 누가 괜찮을까요? 이 4번 늘 푸른 돌핀이란 마필도 있는데 요 마필은 반반 봐요. 반반 보는데 실질적으로 공백 이전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서 출전을 해서 보여준 능력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의 신장세를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뭐 7번 빌리브유 같은 마필들은 사실상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죠.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1번 조계산도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데뷔전 때 베스트의 승부를 안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 교시에도 역시나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4번 대구랑에 2번 영왕공주를 가장 좋게 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배당권 전력으로 인정을 한다면 두 마리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5번 늘 푸른 돌핀의 배당 가능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번 K파크의 배당 가능성 요거는 이제 9번 K파크는 주행이 상당히 불안한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조교를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발주가 안 돼.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늘 불안 요소인 마필입니다. 그런데 발주만 어느 정도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면 의외로 이변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두 마필 정도는 당의 현장 상태가 좋다면 읽어줄 수도 있는 마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준메인 승부처 빵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행은 1번 초원길과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옥천지. 자, 요게 이제 그 외에 또 뭐 5번 퀸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든 간에 1번 초원길이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원길이 버팅길 것이냐 여부인데 실질적으로 이 편성은요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요즘 주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주로가 빠르다고 해더라도 선행 1변도의 단순 선행만은 안 된다는 얘기를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 대신 힘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그런 선행마들은 대부분 선입이 되거든. 그러면 그런 마필도 외에는 버팅기질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근간의 주로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런 마필을 찾는 경우예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안 돼, 이 편성은. 왜? 모두가 앞에 있는 말들이 능력마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를 빠르게 끌고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뒤에 있는 말도 뭐 추임력이 좋은 말도 없고. 그러니까 앞서는 형성하는 마필들이 무조건 되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세게 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꼭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 있다면 이 둘을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12번 럭셔리원이라는 마필을 일단 가져갑니다. 12번 럭셔리원. 그러니까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마필로 12번 럭셔리원은 어떤 전개 상황이 나오더라도 배팅권에서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필은 무조건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 럭셔리윈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강하게 언급을 드리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경주 준메인 승부처 혼전이잖아요. 혼전이기 때문에 강선행만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도 터집니다. 준배당 이상이 가능한 준메인 승부처 제대로 한 방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일단은 이 편성에서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 1번 야후 선샤인도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여기에 2번 나온 유사도 지난번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에서 뛰는 걸 보니까 안정적인 선입전개를 펼치고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야후 선샤인이나 2번 나온유서와 같은 마필들이 당일 배당판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실전에서 어떨까요? 저는 어찌됐든 2번 나온유사는 배팅권에 난처가 시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결과가 어떨지 기대를 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대끼리 경마로 끝나는 경마는 아닙니다. 무조건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적중으로 그냥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때릴지 아니면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할지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경주도 충분히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3번 슈퍼서프라는
나는 그래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버팅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경주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못 뛴다는 생각과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계속적으로 이 추임력이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사실상 초반에 좀 선행력을 느슨하게 가져가더라도 종반 탄력을 한번 끌어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입상에 실패하는 것은 마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간에 뛰었던 놈들이 워낙에 잘 뛴다고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3번 슈퍼서플은 이 편성에서는 뭐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2번 나는 전선도 능력은 되지만 그렇게 크게 손질이 오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검증이 필요하고 오히려 6번 샌드 서핑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괜찮죠.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종반 탄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뭐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래서 꼭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또 외곽 게이트 10번 타피 포인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번 타피 포인트가 쓸까요? 아니면 3번 슈퍼서프가 쓸까요? 그래서 3번 슈퍼서프가 쓴다면 오히려 10번 타피 포인트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 3번 슈퍼서프에 6번 샌드서핑 두 마필만 추천을 드리는 거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10번 조합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11경주 언뜻 보면은 배당이 안 터질 수 있는 경주지만 오늘 경주 중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지저분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해 경주 자체가. 그래서 의외로 이변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요거 메인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가감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필 대체적으로 어느 마필이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데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빠른 사랑마들이 없습니다. 아주 느린 경주예요. 그렇다면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밀 분석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강타가 이번 편시 여러분들에게 딱 한두를 메인 승부처든 준메인이다 한 마리를 가르쳐드리죠. 그 한 마리를 6번 카디프 아니를 자 배당이 어느 정도일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배당이 9구든 아니면 인기만으로 팔리던 상관없이 6번 카디프 아니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세요. 이 편성에서 패턴으로 보면 무조건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근간에 계속적으로 훈련 상태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상을 위한 3박자를 고르게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6번 카리프아니가 안 팔릴 것 같아요. 소통시대가 있고 뭐 8번 무적항제가 있고 스카이오코가 있기 때문에 누리항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덜 팔릴 것 같은데 6번 카리프아니는 꼭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2경주 자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장 승부처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정입니다. 어차피 전개상 선행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연두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34주 만에 장기 휴양을 했기 때문에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두권이 아주 센 편성, 빠르고 센 편성은 아니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 누구를 제일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제일 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6번 삼정 타이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백기를 갖고 있어요.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찰가상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이후에 조용히 좀 쉰 게 아니냐. 기관지염과 찰가상 정도로 인해서 좀 조용하게 공백기를 좀 갖고 출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인데, 마필의 상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삼정 타이거는 이번 끝장 승부처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끝장 승부처를 마지막으로 강타의 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요 경마는 비교적 조금 다적중의 베이스를 깔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적중의 월말 경마이지만 토요 경마 자체로 봤을 때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아주 뭐 큰 배당은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다적중의 베이스를 갖고 가고, 승부처 역시도 아주 큰 배당 승부처는 없고, 적중을 위한 승부처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 경마 멋진 대승을 하시길 기대하며 조금 쉽다 일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